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제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드디어 우리 저기 PD님이 앞에서 덜덜거리고 있어요. 요즘. 정말 계속 미루고 그쵸. 미루다가 맞아요. 언젠가는 그때 증착하면서 울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네. 우리 그죠 공정 씹어먹기 네, 두 번째 특집. 그래서 오늘은 뭐죠? 두 번째? 식각입니다. 식각입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식각입니다. 저도 벌써부터 네. 약간 머리가 조금씩 그렇죠. 아파 오려고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딱 오늘 최대한 쉽게 제가 최대한 쉽게 네. 부탁드릴게요. 우리 쉽게, 중학생도 알아듣게 그러니까요. 한번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쉽게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요즘 초심을 잃었다는 이야기 많아요. 그러니까요. 자꾸 다시 이제 눈높이를 낮춰서 네. 초심자의 마음으로 그러니까요. 돌아오도록 우리 주린이들을 하겠습니다. 대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대표 주린이로서 네, 맞습니다. 질문을 할게요. 이번 주에 일단 대충 그냥 거시적인 주식 흐름을 살펴보면 딱히 재미는 없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뭐 네. 큰 변동은 없었고 이제 긴급 점검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 다시 조금 이제 반등을 해서 그렇죠. 뭐 이런 흐름이 이어가다가 사실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 그렇죠. 갑자기 훅 또 이렇게 될 맞아요. 수가 변동성이 있으니까. 커질 수도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 더 공부하고 좋은 공부하고 종목으로 압축하는 노력을 무장하는 거죠. 그런 시점이라고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시가 공부하기 딱 좋은 시점이다 맞습니다. 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시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식각이요. 네. 이제 우리 전공정이라 그러잖아요. 반도체 4대 공정이 있죠. 네. 증착, 노광, 식각, 세정. 시각이 세 번째예요? 그렇죠. 이제 노광을 하고 나서 식각을 하거든요. 노광은 ASML이라는 네. 해외 업체가 독보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아. 국내 서플라이 체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네. 아.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ASML을 제가 분석하기는 큰 의미가 없잖아요. 혹시 노광 한번- 궁금하시면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녹음하도록. 노광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세 네. 번째죠. 네네. 시가 네네. 공정이. 식각입니다. 네. 네. 어떤 거냐면요. 네. 이렇게 우리 반도체는 이 마스킹 공정이라 그래요. 그죠? 방금 이야기한 4대 공정이 한 번 흘러가면 네. 이게 원 마스킹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이게 두 번 흘러가면 투 마스킹이 되죠. 네. 보통 지금 최첨단 디램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한 20번 정도의 마스킹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증착, 식각, 노광, 세정 이 공정이 20번씩 진행된다는 거죠. 계속 진행돼서 네. 회로를 만들고 깎고 회로를 만들고 깎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네. 이렇게 있어요. 실리콘 웨이퍼가 딱 있다고 생각하면 위에 이제 증착으로 우리 저번에 배운 증착으로 여기 얇은 메탈 올려요. 막을 올려요. 네. 막을 올리면 여기서 이제 노광은 사진 현상하고 똑같아요. 네. 딱 찍으면 여기 사진 그게 이 증착 위에 방막 위에다가 PR을 도포를 해요. PR이 뭐죠? 포토레지스트라고 해서 우리 포토레지스트? 땡큐 아베 때 배웠던 3대 소재 중에 하나죠. PR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네. 약간 액체 상태인데 약간 겔처럼 약간 끈적끈적한 이런 형태예요. 네. 그래서 위에 딱 도포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노광으로 딱 현상을 하면 네. 빛이 닿는 부분은 딱딱해져요. 딱딱해지거든요. 안 닿는 부분은 네네, 그대로고요.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이제 PR 스트립이라는 장비로 이 나머지 부분을 씻어내고 그럼 딱딱한 부분하고 이 방막만 남아 있겠죠. 여기에다가 식각을 하면 이 위에 있는 PR 딱딱한 부분은 없어지고 네. 나머지 부분은 그냥 금속 메탈층이 이게 PR이 있던 부분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제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회로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반도체 하면 떠오르는 그 회로 그 초록색 바탕에 네네. 그 뭐가 막 그렇죠. 생긴 게 그 그렇죠.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맞습니다. 건가요? 그게 이제 회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식각을 끝내고 나면 깨끗하게 씻기는 게 아니라 뭔가 막 파티클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케미컬 식각으로 이제 세정을 이렇게 했는데 네. 요즘에는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드라이 세정을 하기도 합니다. 플라즈마로 그래요? 이렇게 파티클 같은 걸 이렇게 없애주거든요. 네. 먼저 증착 공정부터 복습하고 네네. 오시면 네네.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렵습니다. 네. 자, 잘 따라오시고요. 네네. 그럼 식각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뭐가 있어요? 일단 식각은 건식 식각이 있고요. 습식 식각이 있습니다. 딱 이름만 들었을 때 네. 말려서 하는 거, 축축하게 그렇죠. 하는 거. 이 건식 식각이라는요 네. 플라즈마를 가지고 이 뭔가를 그 이렇게 씻어내는 거고요. 네. 습식 식각은 무슨 이제 불화수소 같은 케미칼류 가지고 이렇게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필요한 부분 남기고 필요 없는 부분은 이제 씻어내는 게 이제 식각이라고 보면 되는데 네. 원래는 이 습식 식각이 주류였어요. 한 70년대까지는 습식 식각이 주류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70년대를 기점으로 건식 식각으로 넘어왔어요. 왜냐하면 습식 식각으로 할 수 있는 미세 선폭의 최대 그 한계가 5 마이크로미터예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허접한 반도체도 막 80 나노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노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건식 식각이 대세가 되기 시작했고요. 습식 식각은 아직 뭐 PCB 이런 것들 가공할 때는 많이 써요. 아직까지도. 아직까지 쓰기는 네, 쓰는 네, 많이 쓰고 상황이네요. 이제 네. 반도체 공정에서는 세정해서 많이 쓰입니다. 최근에 이 건식 식각 기업들이 2차 전지 분야에도 진출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네. 어떤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반도체 쪽에서 식각을 잘하는 회사는 좀 해당 사항이 없고요. 네. 우리 디스플레이에서도 식각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네네.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제 식각을 담당하는 뭐 인베니아 같은 회사들은 신규 사업, 지금 요즘에 디스플레이 업황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서 네.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반도체 네. 쪽에서 잘하는 회사들은 네. 이 반도체 쪽에서 먹을 게 많고 그리고 앞으로 국산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그럼 진출했을 때 상황이 괜찮아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2차 전지의 어떤 그 공정 기술이 반도체보다는 좀 이렇게 쉽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식각의 종류가 건식, 습식이 있고 네네. 이 건식에도 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나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 건식 식각이라는 건요, 진공 챔버 안에다가 가스를 넣어요. 네. 이렇게 가스를 넣으면요, 이 가스를 플라즈마 상태로 바꿔줘요. 플라즈마가 일단 뭔지 잘 모르시죠? 뭐예요, 네. 플라즈마? 우리는 흔히 그 기체, 네. 고체, 액체 세 가지 성분만 알잖아요. 네, 또 이런 있어요? 상태만 알잖아요. 근데 우주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거는 플라즈마 제4의 상태라고 하거든요. 제4의 상태 어떤 이게 상태일까요? 플라즈마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막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네. 이거를 전자를 꽉 잡고 있잖아요. 네. 원자핵이. 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느슨해져 있는 상태예요. 우리 그냥 태양 이글이글거리잖아요. 네. 그게 다 플라즈마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양전하로 바뀌거나 쉽게 음전하로 바뀔 수 있는 상태를 플라즈마 상태라고 합니다. 이도저도 아닌 상태인가요? 그렇죠. 뭐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죠. 불안정한 네. 상태. 그러다 보니까 이 네. 그 반도체 위에 방막이 있으면 이 방막에 덮고 있는 원자하고 플라즈마 원자가 만나서 서로 만나서 강한 휘발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네. 날아가 버리는 거죠. 반응을 해서. 그러면 이 플라즈마 진공 기술이 네. 건식 식각 공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부분인 보시면 건가요? 됩니다. 핵심? 네네. 일단은 이제 플라즈마를 상태를 만들어야지 이 건식 식각을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까 진공 체인버라 그랬잖아요. 네. 진공 체인버 안을 굉장히 이 기압이 낮은 상태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려면 건식 진공 펌프가 필요합니다. 펌프가. 그러면 이제 기압을 낮춰주면 이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기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펌프를 만드는 회사가 영국의 에드워드라는 회사가 독점적인 굉장히 강한 회사인데요. 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LOT 베큐움이라는 회사가 건식 진공 펌프를 국산하고 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일한 기업인 거예요? 네, 그거를 국내에서는 하는? 국내에서는 유일한 네네, 기업? 네. 그럼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가 보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진공 기술도 저진공 기술 있고요. 네. 중진공 기술 있고 고진공 기술이 있고 초진공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그 에스카게도 아직까지는 네. 저진공, 중진공까지는 국산을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고진공, 초고진공까지는 앞으로 진출을 해야 되는 거죠. 에드워드의 시장을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에드워드는 다 하고 있고요. 그렇죠. 오, 그렇죠. 네. 앞으로 좀 과제들이 남아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그렇죠. 이게 식각이 이제 미세 공정이 점점 선폭이 좁아지잖아요. 네. 선폭이 점점 좁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플라즈마에 오래 놔두면 깎이지 말아야 될 부분까지 깎아버리겠죠. 그러니까 플라즈마를 굉장히 강하고 짧게 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그러려면 그 진공 상태를 굉장히 잘 핸들링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런 쪽으로 우리 국내 기업이 진출하는 건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LOT 베큐움은 네. 지금 고진공하고 초고진공에 진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연구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책과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LOT 베큐um. 여기가 진짜 잘만 하면은 네. 정말 그냥 확 또 상승할 그럴 수 수 있죠. 있을 만한 그런 그렇죠. 기업이라고 느껴지네요. 그렇죠. 국내에서 키우려면 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네.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플라즈마를 쓰고 나서 이제 네. 공정이 진행하고 나서 이 가스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유해 보이겠죠. 그럴 것 그죠? 같아요? 사람이 맡으면 죽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네. 다 이게 정화해서 내보내야 돼요. 어... 그러려면 스크러버가 필요합니다. 스크러버? 네, 스크러버. 유니셈이라는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유니셈. 네, 유니셈. 그러니까 이 스크러버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기술 난이도가. 그러니까 특히나 EUV 공정이 진행되면서 스크러버가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럼 유니셈도 독점이에요? 여기밖에 없어요? 아닙니다. 국내에도 네. 저기 GST라는 회사도 있고 뭐 해외도 있는데요. 유니셈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 반도체 공정은 계속 흘러가야 돼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어떤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 라인을 멈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수백억 원의 자금이 들어가요. 비용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오래 돌릴 수 있는 게 좋겠죠. 네. 그러니까 보통 다른 회사 제품들은 한 30일 정도 되면 유지 보수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스크러버 때문에 이 관이 꽉 막혀요.
나중에 가스를 계속 이렇게 정화하다 보면 네. 관이 꽉 막히는데 이게 다른 회사들은 한 30일마다 갈아줘야 되는데 유니셉은 최장 11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 회사를 요즘에 많이 쓰고 있어요. 엄청난 장점이 있는 그렇죠. 회사네요. 그렇죠. 다른 회사보다 3배 오래 쓸 수 있다는 거는 오. 그거는 이제 이 회사의 가격 경쟁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정 효율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거의 독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그렇죠. 그런 쪽으로 이제 굉장히 하이엔드 쪽 공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 특히나 네. 가스 사용량이 많은 공정들 있잖아요. 네. 디퓨전 공정이나 식각 공정들, 메탈 식각 특히나. 식각도 이 어떤 걸 식각하느냐에 따라 종류가 있거든요. 반도체는 흔히 3가지 막질이 있어요. 메탈이 있고요. 메탈, 그리고 산화막이 있어요. 산화막. 그리고 이제 그 실리콘이 있겠죠. 실리콘은 이제 이 불순물이 주입되어 있는 상태예요. 폴리실리콘 상태거든요. 그 3가지를 식각하는 게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메탈 식각이 가스가 제일 지저분해요. 네. 그거를 이제 유니셈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니까. 그러면 유니셈, LOT 베큐um 네네. 정말 이 기업도 네, 유망한 회사. 유망한 회사들 네. 앞으로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반도체 기술은 정말 빠르게 네.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초격차인 상황인데 네. 앞으로 어떻게 더 나아져야 할까요? 개선 방향? 일단 이제 식각 공정만 말씀드리면요. 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미세 공정이 될수록 지금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5나노, 이제 3나노 향후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디램 같은 경우는 이제 14나노, 13나노 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선폭이 이제 좁아지다 보니까 플라즈마를 오래 때리면 다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고 짧게 때려줘야 되거든요. 네. 그게 되게 힘들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해지고 그러다 보면 거기 이제 식각 장비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모품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파츠류라 파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산성이나 화학성에 잘 견딜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국산화가 되고 있고 이 소부장 이슈 이후로 굉장히 이런 쪽으로 국내 업체들이 잘하고 있어요. 국산화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 식각 분야에서 최고의 기업, 네네. 글로벌 최고는 어디죠? 랩리서치라는 미국 회사입니다. 아, 랩리서치. 네네. 그럼 랩리서치가 시장에 얼마나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 식각 중에서 가장 하이엔드 고난이도 아. 쪽은 대부분 랩리서치가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오. 우리 과거 예전 시간에 배웠던 실리콘 관통 전극 그리고 이제 랜드 플래시를 수직으로 쌓고 구멍을 하나 뚫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다 랩리서치 장비예요. 아,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도 네. 좀 이 랩리서치와 경쟁하는 그런 네네. 기업들이 있나요? 어떤 기업들일까요?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주목할 만한 회사는요. PSK라는 회사입니다. PSK. 네, 처음에 이제 배웠을 때 이 PR을 벗겨내는 PR 스트립이라는 장비가 있다고 네. 그랬잖아요. 이쪽을 이제 세계 1위 업체입니다. 세계 1위요? 네, PSK가 오. 원래 랩리서치가 좀 주로 잘하던 데 들어가서 이제 세계 1위가 됐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게 자꾸 선폭이 좁아지다 보니까 PR이 자꾸 무너져요. 옆으로. 이 좁아지니까 그렇잖아요. 처음에 이만큼 있다가 점점 좁아지면 네,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PR 밑에다가 하드 마스크 코팅을 해요. 그러면 이제 PR도 임시 막질이고 하드 마스크도 코팅도 임시 막질이죠. 네. 그럼 둘 다 벗겨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PR 스트립으로. 그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벗겨져요. 굉장히 기존 장비로는. 그래서 뉴 하드 마스크 PR 스트립이라는 장비를 개발해서 세계 최초로 구현했어요. 그래서 이 장비가 기존 PR 스트립 장비 대비해서 한 3배가 비싼데도요. 네. 이 회사가 독점이에요. 오. 그래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PSK가 PSK가 하고 있는 상황? 네. 지금 북미 고객사에다가 상당 네. 부분 납품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 쪽도 납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와, 아니 세계 1위인데 또 네. 기술력도 어마어마한데요. 맞습니다. 와, 네. 좀 PSK. 자랑스러운. 네, 네, 그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회사가 APTC라는 회사입니다. APTC. 좀 전에 식각은 3대 막질을 이제 그 가공한다 그랬잖아요. 네. 메탈이 있고 산화막, 그렇죠? 옥사이드가 있고 그리고 이제 폴리실리콘 있는데 APTC는 원래 폴리실리콘 쪽을 이제 그게 좀 사실 제일 쉬워요. 아직까지는 폴리실리콘 식각 쪽으로 들어가서 하이닉스 쪽에 대부분 들어가 있고요. 매출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삼성 계열사 중에서 비상장사인데 세메스라는 회사도 폴리실리콘 식각 장비는 국산화를 했고요. APTC는 폴리실리콘 쪽에서 이제 앞으로 메탈 쪽으로 이제 식각 장비 국산화해서 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쪽도 좀 기대할 만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테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테스. 테스는 원래 증착 장비 쪽으로 네. 유명한 회사인데요. 증착 쪽도 하지만 이제 드라이 클리닝 쪽으로 해서 식각, 장비, 세정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플라즈마를 이용하진 않지만 가스를 이용해서 이런 파티클들, 식각이 진행되고 나서 남은 파티클들을
이제 이렇게 드라이 클리닝으로 없애주는 세정 장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테스는 네. 그 증착 설명하실 때도 네네. 설명하셨었던 맞아요. 기업이었던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 CVD 장비를 굉장히 잘하는 회사입니다. 이 기업도 그러면은 이제 국산화가 그렇죠. 위해서 많이 맞습니다. 노력하고 있는 네. 지금 상황이라고 네. 보면 이 되겠네요. 드라이 클리닝 장비가 네. 이제 시스템 반도체 특히 파운드리 쪽에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향후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 정말 이 우리나라 국산화에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빨리빨리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 공부해 보면 초경제 굉장히 상황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와, 있죠. 네. 우리나라 용인이랑 화성에 네. 랩리서치 제조 시설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랑 교류도 있나요? 많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갑이잖아요. 그 장비를 구매하니까. 네. 갑인데 해외 글로벌 장비 업체들이 대응을 잘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왜요? 뭔가 이게 문제가 생기면 네. 바로바로 날라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쵸? 한참 있다가 질질 시간 끌다가 와서 왜? 그러니까 되게 답답한 부분들이죠. 네. 이게 이제 그 공정 라인에서는 대응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아베 소부장 이슈 네. 이후로 굉장히 국산화 속도가 빨라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장비 업체들이 굉장히 뜨악했던 거예요. 이거 제대로 대응 안 해주다 보면 네. 한국 업체들한테 시장을 많이 뺏길 수 있겠다라는 위기가 작동한 거고요. 특히나 이제 용인은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키우고 있는 부분이고 네. 화성 쪽은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어떤 연구시설이나 제조시설을 갖다 놓고 바로바로 대응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장비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네.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팔고 땡이 아니라요. 팔고 나서 이게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AS를 계속 AS 해줘야 해야죠. 돼요. 그걸 필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필드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장비회사 직원이 가서 계속 이거를 튜닝하는 걸 도와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응이 잘 돼야 되는데 그 콧대 높은 이제 미국 장비 업체들이 이제는 한국 반도체 회사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아베가스와 올린 큰 그렇죠. 공이 이런 상황까지 굉장히 이걸 만들었네요. 가속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아우 감사합니다 아베. 네, 땡큐 아베. 네. 우리 소부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베는. 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나중에 포창장이라도 하나 그러니까 하나 찍었으면 상장 드려야겠어요. 식각 공정에는 여러 케미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주목할 만한 업체들 어떤 게 있을까요? 좀 많은데요. 일단 많아요? 네네 네. 케미칼 업체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워닝 머티리얼즈라는 회사가 있고요. 유명하죠. 네, 그리고 SK 머티리얼즈 네. 그리고 한솔 케미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츠 쪽에서는요, 이제 TCK, 원익 QNC, 하나 머티리얼즈, KNJ, 월덱스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TCK가 최근에 특허 특허 소송에서 소송, 네. 패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네네. 무슨 내용인가요? 일단 TCK라는 회사는요. 네.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소재를 가지고 SiC 링을 만들어요. 예. 우리 그 식각 쪽에서 보면 웨이퍼가 네. 그 피자라고 하면요. 피자가 안 흔들리게 딱 잡아주는 링이 있어요. 이게 왜 테두리 부분을. 그거를 그 링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기존에는 실리콘을 썼어요. Si를 썼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식각 가스가 워낙 그 플라즈마가 워낙 세다 보니까 이게 오래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갈아주려면 어떻게 돼요? 반도체 라인 세워야 되죠. 네. 세워서 갈아줘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산성이랑 내불식성이 강한 실리콘 대신에 SiC를 많이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상 이거를 독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TCK는. TCK가 독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KNJ라든지 하나 머티리얼즈라는 회사가 자꾸 이제 국산화해서 진입하려고 하니까 경쟁사들한테 특허 소송을 건 거죠. 근데 졌네요. 그렇죠. 국내 특허 심판원에서 무효 소송을 이제 걸었겠죠. 상대 오. 쪽에서. 네.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져 가지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주가가 좀 꽤 많이 빠졌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SiC 링 쪽만 네. 그 링 쪽만 SiC를 쓰는데 앞으로 위에 그 일렉트로드나 뭐 샤워 헤드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소모품들이 앞으로는 SiC 쪽으로 많이 써야 돼요. 왜냐하면 그 챔버 안에 그 환경이 굉장히 가혹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기존 이 머티리얼을 쓰면 오래 못 견딘단 말이에요. 시장은 계속 좋아져요. 대신에 근데- 이제 경쟁자가 진입하는 근데 거는 경쟁자들이 지금 예. 진입을 하고 있는데 이 경쟁자들도 또 나름 괜찮은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이 네. SiC 링 파츠 시장 자체가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어요. 시장 자체가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파이가 커지고 있는 네, 상황.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경쟁자가 진입한다고 해서 이게 시장이 꺾일 것 같지는 줄어들지는 않아요. 네, 않는 파이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아. 네, 나눠 먹어야 되는 거죠, 대신에. 그럼 지금 설명해주신 이 많은 케미칼과 파츠 기업들, 이 기업들은 전부 유망한 기업들을 지금 그렇죠. 뽑아주신 굉장히 건가요? 유망한 회사들입니다. 네.
아, 그런데 또 저희 주린이가 궁금한 것은 네. 이 중에서 뭐 사요? 그래서 뭐 사요? 세 개만 꼽아주세요. 투자의 판단은 본인에게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아, 그래도 네. 네. 일단 굳이 꼽아주신다면. 네, 좀 이제 그 업사이드가 있어 보이는 회사들은 네. 참고만 하세요. 네. 파츠 쪽에서는 원익 QNC가 원익 좋아 QNC. 보여요. 이제 이 회사는 이제 랩 리서치 장비에다가 네. 아까 말씀드렸죠, 세계 최고의 식각 장비 업체라고. 네. 여기에다가 소모품 파츠를 납품하고 있어요. 주로 이제 쿼츠라는 석영 소재를 많이 납품하고 있고요. 네. 이 회사가 이제 그래서 랩 리서치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장비 쪽에서는 PSK, 아까 뉴 하드 마스크 PR 스트립 같은 거, 네. 그리고 이제 베벨 엣치라는 것도 이제 랩 리서치 독점하고 있는 이런 쪽도 진입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유니센 스크러버 쪽에서는 아무래도 아까 110일 정도 쓸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경쟁력이기 때문에 이 세 회사 정도는 오.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이 세 회사들은 정말 기술력이 또 어마어마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EUV 시장이 커질수록요. EUV를 적용하는 생산 라인이 많아질수록 이 회사들은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식각 공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큰 산을 넘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떡하지, 이해 못하면 어떡하지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먼저 증착을 이전에 그렇죠. 설명을 해주셨어가지고 맞아요. 조금 그래도 식각은 그나마 수월하게 넘어갈 수 그렇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템은 네. 앞에 거 회차를 봐야 돼요. 그죠? 아, 맞아요. 이게 봐야지 꼭 이게 연결해서 되는 네, 거기 때문에.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맞습니다. 아우, 너무 정말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네. 너무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희 아이템 이제 댓글로 남겨주셨던 네. 부분 중에서 낸드 플래시랑 디램? 디램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달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네네. 이게 어떤가요? 이제 컴퓨터가 있잖아요. 네. 컴퓨터가 있으면 여기 CPU라는 중앙 처리 장치, 사람의 뇌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고요. 네. 여기서 어디서 데이터를 불러서 처리를 해야겠죠. 네.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스토리지가 낸드 플래시예요. SSD랑 네네, 그렇죠. 하드디스크. 그렇죠. 그런 것들이 스토리지라고 하는 거죠. 네.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스토리지에서 그 데이터를 불러들이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래서 이 병목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빨리 읽을 수 있는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D램이에요. 디램. 네, 그래서 CPU가 있고 중간에 D램이 있고 밑에가 낸드 플래시. 이렇게 아. 이제 이 피라미드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우리 PD님이 자료 화면 넣어주실 거예요. 이게 폰 노이만 구조라고 그래요. 폰 노이만 구조. 예, 폰 노이만이라는 천재가 고안한 컴퓨팅 오. 방식이고 이게 네. 대부분 우리가 쓰는 컴퓨터의 기본이에요. D램 같은 경우는 읽기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대신에 휘발성이에요. 아. 우리 이렇게 그 작업하다가 컴퓨터 여러 창 띄워놓잖아요. 네네네. 근데 딱 끄면 없어지죠. 네네. 그래서 이게 다 D램에 떠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제 스토리지에는 뭐 우리 문서라든지 어떤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불러오는 거. 날아가면 안 될 것들이 그렇죠.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거.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것들. 대신에 읽기 쓰기 속도는 느리다. CPU 특히나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 AP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은 시스템 반도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D램하고 낸드 플래시가 이제 메모리라고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내 친구의 주식을 소개합니다. 내친 주소는 사실 이번 주도 장이 그냥 뭐 딱히 그렇죠. 뭐가 없어서 별거는 없었는데 다행히도 손실 구간에서 수익 구간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렇죠. 인내하는 자에게 그런 복용을 네, 겁니다. 이렇게 인내를 해야 됩니다. 이런 맞습니다. 장에서 괜히 막 멘탈 나가서 그렇죠. 확 다 팔아버리고 이런 맞아요.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오히려 좋은 종목 주워 담아야 돼요. 네. 그래서 뭐 좀 많이 오른 거 팔까 하다가 또 대표님께서 팔지 말라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네. 팔아야 되는 거는요. 네. 자기가 확신이 좀 떨어지는 종목을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손실이 나 있는 종목들이 확신이 떨어지겠죠. 네. 오히려 수익이 나는 종목들은 더 집중해야 돼요. 이럴 더 때. 집중. 네. 이럴 때 더 네. 집중. 만약에 10개 종목이 있다 그러면 네. 만약에 이런 조정장에서는 네. 쩌리들 좀 팔고 음. 기존의 컨빅션이 강한 종목을 좀 몰아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또 반등이 날 때는 또 네. 여기서 조금 팔아서 또 좀 뿌려놓고. 근데 이렇게. 지금 쩌리 종목들이 하나도 없죠. 없으면 그냥 홀드죠. 홀드. 네. 그냥 홀드해서 이제 다음 주를 또 그렇죠. 기대해 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기 좋은 시즌은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제 홀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나니까 특정 기업들이 왜 앞으로 유망한지 이것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렇죠. 좀 더 미시적으로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EUV 공정이 핫하잖아요. 네. 전공들 쪽에서. 사실 근데 EUV 쪽에서 이렇게 서플라이 체인에서 수혜를 보는 회사가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국내 회사 중에서. 근데 오히려 이 EUV에 맞게 어떤 식각이나 증착 쪽에서 따라가는 공정들 있죠. 네. 거기에 서플라이 체인들이 더 강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네. 거기서 기회를 보는 것도 방법이다. 아. 그리고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네. 이제 공정 씹어먹기
하나 더 되면 세정 쪽에서 세정 쪽. 예, 세정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 기술이 바뀌고 네. 이런 것들 쪽으로 우리 또 PD님 원기를 회복하시면 우리 한번 공정 씹어먹기 3탄에서는 네. 세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산 하나 넘어서 너무너무 뿌듯하고 네. 좀 많이 유식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이템의 점점 장점이 똑똑해지시는 아닐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많이 알아갑니다. 나중에 다른 데 가서 전문가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준 전문가가 될 수 네. 있지 않을까라는 우리 생각이 듭니다. 아이템만 열심히 봐도 준 전문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댓글까지 남겨주시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답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인에게 있음을 스스로 공부하셔가지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기억해 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